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양치질과 구강위생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치과 개원이 조상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좀 충격적인 사진을 먼저 소개해 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 여기 사진에서 보면 육안으로 보면 깨끗해 보이는 치아잖아요. 네, 뭐 양치질 잘 한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 세균을 착색하는 착색제로 일단 착색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었더니 아, 저렇게 착색된 부위가 세균들이 서식하는 곳이거든요. 이게 지금 잘 닦은 것 같은데 더 이렇게 붉게 표시된 게 네. 세균막이라는 네, 말씀이신가요? 육안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자세히 착색제를 통해서 보니까 세균막이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여주는 사진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이죠. 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세균의 상황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동영상을 한번 먼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영상에서는 이제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잇몸이 좀 나쁜 환자에서 타액을 채취해서 위상차 현미경을 통해서 세균의 활성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동영상입니다. 오, 이게 다 입 안에 있는 지금 세균을 찍은 건가요? 네, 완전 바글바글한데요? 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양치질 안 하고 뭐 6시간 후 이런 게 아니라 양치질을 했는데 제대로 안 한 경우에도 이렇게 세균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양치질을 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잇몸이 좀 안 좋은 상황의 환자의 타액 상황이 지금 세균이 이렇게 많이 분포하고 세균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면 내 입안에 이렇게 많은 세균이 있다. 네,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양치질을 잘할 경우도 한번 볼까요? 네, 오, 깨끗하네요. 네. 그래도 세균들은 남아있죠. 아까 영상에 비하면 이거는 뭐 예, 세균의 숫자도 훨씬 적고 세균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네. 활성도도 굉장히 떨어지는 사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니까 양치질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네. 막 저절로 드는데요. 그러니까 과연 내 입안의 침이 양치질을 안 했을 때 저렇게 세균이 많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양치질을 잘 안 하고 잇몸 관리를 안 하면 세균들이 저렇게 많이 분포하게 되고 이 활성화되게 돼서 잇몸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양치질 정말 잘 하고 네. 자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게 네. 양치질 한다고는 하는데 네.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양치질 올바르게 하는 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양치질을 잘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그 교육을 이제 실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 이런 것들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방법도 제대로 알고 또 그걸 네. 실천하려는 의지도 중요하다. 네. 그러면은 양치질 제대로 하는 법 이제 네. 시작해 보시죠. 네. 올바른 양치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사진을 조금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이 퀴즈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화면에 양치질하는 모습, 이제 앞니 닦는 모습이네요. 네. 네. 전치부에 양치질을 할 때 칫솔이 치면에 어떻게 위치되어져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왼쪽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 예. 오른쪽은 비스듬히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시죠. 이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고 하나는 네. 제대로 된 건데. 네. 네. 어떤 게 잘못된 걸까요? 네. 하나, 둘, 셋. 오른쪽 편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직으로 치면에 대게 되면요. 잇몸하고 치아 사이가 약간 칫솔이 뜨게 되거든요. 사실 치아하고 잇몸 구석구석 사이에 칫솔이 위치돼서 그걸 닦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미세한 틈 사이가 칫솔이 위치하게 되지 않습니다. 수직으로 되면요. 그래서 비스듬히 위치된 게 올바른 칫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네. 것도 보겠습니다. 네.
아, 이번에는 어금니 쪽이네요. 네. 어금니 쪽도 수직으로 칫솔을 갖다 댄 경우와 비스듬히 갖다 댄 경우. 아,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네. 둘, 셋. 네, 이거는 이제 첫 번째 네, 너무 예시가 쉽죠? 나왔으니까. 예. 네, 수직은 아니다. 예. 네, 비스듬히. 네. 칫솔을 치면에 수직으로 접하게 되면요. 그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 부위가 접근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OX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차이가 극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어금니 쪽 칫솔 위치를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네, 이것도 한번 맞춰보시죠. 하나, 둘, 셋. 네. 왼쪽이 맞습니다. 이건 틀리신 분들 없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 부위가 칫솔이 접근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치아나 잇몸이 불룩 튀어나온 부분들은 양치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접근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는 웬만하면 치태가 잘 쌓이지 않게 됩니다. 근데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 사이에 구석 같은 경우가 치태가 쌓이게 되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칫솔이 치면에 수직으로 접하게 되면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잇몸 틈이 칫솔이 위치하게 되지 않습니다. 네, 빈 공간이 딱 생기네요. 삼각형 모양으로. 예, 저런 공간으로 치태가 쌓이게 되면 그것을 적절하게 제거해 줘야 되는데 네. 오른쪽 사진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제거가 되기 어렵겠죠. 네. 그에 비해서 왼쪽 사진 같은 경우는 비스듬히 치아에 칫솔을 위치시켰을 때는 그 미세한 틈으로 칫솔이 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네, 네. 요렇게 된 상태에서 칫솔질이 돼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양치질을 할 때 네. 이빨과 이빨 사이의 틈에 칫솔 뭐가 들어가는 네. 그런 느낌이 나도록 네. 해야 되겠네요.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위치만 시킨 거고요. 이제 칫솔을 진동을 주셔야 됩니다. 손으로. 아. 그래서 그 미세한 틈에 칫솔이 계속해서 다닥다닥 닦일 수 있도록 그래서 왔다 갔다 진동을 주신 다음에 아래 치아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고요. 네. 위에 치아는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네. 쓸어 내리셔야 됩니다. 이게 옆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위아래로 하는데 네. 아래는 아래에서 위로, 네. 위는 위에서 아래로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옆으로 하게 되면 네. 칫솔이 수직으로 위치하게 된 오른쪽 사진과 똑같이 되는 거죠. 네. 그래- 틈새는 잘 안 닦이고. 예. 틈새가 안 닦일 뿐더러 음식물 찌꺼기를 저 빈틈으로 밀어넣게 돼요. 아, 오히려. 그래서 칫솔 위치를 제대로 위치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네. 그 제대로 위치된 상태에서 진동을 주신 다음에 위로 쓸어 올리고 아래를 쓸어 내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건데 한 부위마다 5번씩 하셔야 됩니다. 진동을 주시고 쓸어 올리는 작업을 5번 정도에 걸쳐서 하셔야지만 어느 정도 충분히 치태가 제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다른 준비한 사진도 있는데 하나씩 네.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치아의 안쪽을 닦는 방법을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바깥쪽만 열심히 잘 닦으면 안 되죠. 이렇게 안쪽도 똑같이 네. 잘 닦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안쪽이 또 치태가 많이 생기죠. 네. 특히 아래 앞니 쪽이 안쪽에서 치석이 많이 생깁니다. 그쪽에 이제 침샘이 분비가 되는데, 침샘이 이제 치태하고 화학적 작용을 해서 치석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전치부 쪽에 칫솔을 위치시키는 방법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치시킨 다음에 진동을 주셔가지고 위쪽으로 네. 닦아 올리시면 됩니다. 그거를 한 치아마다 5번씩. 아, 그러니까 이 아래 앞니 쪽은 칫솔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수밖에 없고요. 네. 또 다음 그림에서 보시면 어금니 쪽도 비스듬하게 위치시켜서 진동을 주신 다음에 쓸어 올리시는 거를 각 치아 부위별로 5번씩 하셔야 됩니다. 네.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고 치아가 빠뜨리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자기가 순서를 정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들여지기 전까지는 내가 오른쪽 위서부터 시작하던 오른쪽 아래부터 시작하던 그쪽에서 5번 시작하고 위쪽으로 가고 또 반대편 또 아래쪽
그리고 앞니 쪽 네.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해가지고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올바른 양치질로 훈련을 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네. 그래야겠네요. 어느 쪽부터 시작하든지 상관은 없는데 네. 그 순서를 자기가 딱 숙지하셔가지고 그 순서대로 해야지만 치아, 잇몸, 샅샅이 다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설명 들으니까 이제 양치질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좀 정리가 됐습니다. 네. 일단은 수직으로 하지 말고 비스듬하게 해서 네. 네,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리고 아랫니는 아래에서 위로, 네. 맞습니다. 윗니는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그리고 진동을 주고 쓸어 올리거나 내려라. 네. 옆으로 하지 말아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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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참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닦는 순서를 잘 생각해서 네. 하나하나 빠뜨리지 말고 잘 닦아야 네. 된다. 이거 꼭 네.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방송 찍으면서 네. 조 원장님께서 수시로 네. 이 양치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네. 오늘 직접 배우고 나니까 네. 아, 이 방법대로 양치질을 열심히 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도 항상 이 중요한 양치질 네. 제대로 하시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양치질 교육 들어보셨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시려고 하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걸 아마 느끼실 겁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건강은 좋은 습관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구강 건강에 가장 중요한 거는 양치질이기 때문에 처음에 어렵더라도 처음에 3분, 5분 시간이 걸리더라도 처음에 습관을 잘 들여놓으면 그 시간도 점점 짧아지고 익숙해지게 되면 그 구강 건강에 초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양치질을 잘 습관 들이셔서 청결한 구강, 충치 없는 치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청자분들이 신경 써서 잘 닦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치과 개원의 조상현 원장님과 함께 올바른 양치질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면서 이 방법 잘 숙지하시고 치아 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